자, 그러면은 데일리 리뷰하고 오늘 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오늘 상로 요거 오늘 쌤이 요거 교재 줄 거거든요. 끝나고 받아가시면 돼요. 알겠지?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쌤이 살짝 변형했었는데 혹시 다 맞았나요? 그럴 리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temporal concept that often plays a crucial and defining role in environmental economics라고 첫 문장 시작하고 있었는데, 자,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자원 분배를 길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환경 경제학에서 그 긴 기간 동안의 분배를 위해 우리는 이제 이 자원 분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였어. 그러면 긴 기간 동안의 자원 분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거를 읽어내셨어야 돼요. 긴 기간 동안의 자원 분배를 하자라는 말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게 simplified and confined to a single period of time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짧은 시간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원 분배가 짧은 시간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말은 짧은 시간 내에 자원을 모두 활용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자원 분배를 다 했다라는 것은 자원의 고갈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쌤이 저번에 빈칸 추론 문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for example 앞에 들어오는 것은 주제고요. 아예 주제를 주고 나서 세부 사항에 결정하는 게 3점짜리 문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 3점짜리 문제를 맞추셨는가? 혹시 틀린 사람? 오, 다행입니다. 미석 틀렸어? 자, 그러면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신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이거를 쌤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주제를 아까 유한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도출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모두 사용해버리지 말고 긴 기간 동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봤을 때 유사하게 우리가 모든 새우를 수확해버린다면 모든 새우를 수확해버린다라는 건 뭐야? 짧은 시간 동안 국한된 자원 분배였어요. 짧은 시간 동안 국한된 자원 분배는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영어 문제도 수학처럼 여기다 메모를 하란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 오케이? 여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은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신 쌤이 문제가 된다라는 선지 몇 개를 같이 넣어서 좀 헷갈리게 만들긴 했었어요. 자, 그럼 선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선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이 글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선지 일단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첫 번째로 There will be long-term supply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긴 기간 동안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뭐야? 얘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틀렸다. 알겠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입니다. The environmental problem will arise intensely. intensely라고 하는 것은 극심하게, 강렬하게, 극심하게.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극심하게 올라올 것이다. 그럼 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A lack of distribution will come out. 자, 분배의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 그건 뭐야?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e supply to be will never be done. 자, 요거는 형용사적 용법인데 미래에 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있어야 할 공급이 will never be done.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 그래서 쌤이 일부러 어렵게 냈다라는 말입니다. Future generation will suffer from nutritional deficiency. deficiency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라는 말이에요. 결핍. nutritional 영양적인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쌤이. 사실 쌤도 문제 출제하면서 어제 막 되게 헷갈렸어 나 혼자.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자 환경적인 문제가 극심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지금 분배의 문제야. 자원의 문제야. 그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 적어보세요.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선택지에서도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제발 좀 해석되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뽑지 마. 알겠지? 해석되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뽑지 말고 이 친구가 이 주제를 담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포괄적이다. 그럼 얘는 뭐를 지금 말해주지 못하냐면 이 자원 분배를 얘기해주지 못해. 자원 분배를 얘기해주지 못해. 오케이? 자 그럼 원래 거 distribution will come out. 자 분배의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 두 개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요거 많이 고민했을 건데 4번 더 가져볼게요. 있어야 할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있어야 할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자원 분배의 부족이다 라고 했는데 분배의 부족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분배의 부족. 단순히 이것이 분배의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원을 독점해가지고 분배를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조금 포괄적인 선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포괄적인 선지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쌤이 있던 동네가 선지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래서 포괄적이다. 왜? 이 분배의 부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신 공부를 하면서 이 디스트리뷰션에 꽂혀. 그럼 얘 바로 그런단 말이야. 땡이란 말이에요. 알겠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원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원문말 그대로 번역해서 쌤. The supply will be gone forever 라고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급은 아예 없을 것이다. 왜? 자원을 고갈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예요. short-term period의 문제는 자원의 고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지문이 말하고 있는 문제 제기였던 거예요. 이해됐어? 5번 볼게요. Future generation will suffer from nutritional deficiency. 얘는 뭐야? 너무나도 좁다. 너무나도 지역적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적 결핍이 있을지 뭐가 새우에만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5번 선지. 알겠지? 새우 못 먹는다고 영양 결핍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영양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알겠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키워드라고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물론 선지에는 키워드가 포함돼야 돼. 언제? 모의고사 수능 때. 모의고사 수능 때는 키워드가 포함이 돼야 돼. 내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꼭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윗글을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자, 쌤이 컴마는 쌤이 무시하라고 했었어. 묶어보자. 자, 그런데 컴마를 무시하기에는 지금 저기에 빈칸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 자, 지금 화자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지금 이것은 시간 문제다. 자원 분배는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같이 볼까요? 자, 뭐뭐와 다르게 여기다 구문 분석 같이 해보자. 전통적 경제학, 그 경제학이 뭐냐면 여기서 allocating
분배하는 거야. 재워 용역 분배. 어디에서? 어떠한 기관에서.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위에 보시면 traditional economics can determine efficient ways to allocate resources for producing goods and service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전통적인 자원 분배가 어떻게 어떤 시점에 일어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전통적인 자원 분배가 언제 일어났을까? 자, 원문 다시 한번 볼게요. It is temporal concept. 요것은 시간적 문제이다. 뭐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경제학에서. 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분배는 짧은 시간 내에 국한되어 있다. 오케이? 그럼 the allocation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allocation.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자원 분배는 뭐냐면 전통 경제학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전통 경제학의 문제가 뭐래? single period of time이래. 그러면은 이 짧은 시점이라는 것은 넓은 시간을 얘기한다 아니면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나 요거를 고민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짧다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short, particular, brief, certain 요 네 가지가 후보가 됩니다. 제너럴은 일반적인 포괄적이기 때문에 1번은 그냥 틀린다라는 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hould be done with consideration for resources래요. 자, 우리 지금 키워드는 여기서 넣을 수 있겠지. 자원을 어떻게 해야 돼? 분배해야 돼요. 분배의 키워드 distribution 그리고 share out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어휘 같이 메모할게요. integration은 통합, contribution 기여. 쌤이 이거 contribution, distribution 얘기했나요? 차이 얘기했. 자, 그럼 여기다 조금만 메모해보자. 자, tribute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자, tribute이라고 하는 말은 주다라는 말이에요. 주다라는 말이야. 그랬을 때 con이라는 말은 자, 완전히라는 말이 있고 혹은 끝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첫 번째 뜻입니다. 완전히 줬기 때문에 기여하다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나를 완전히 줘버려서 기여하는 거야. 근데 distribute이라고 했을 때 dis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나눠서 줬다. 그래서 안 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distribution 분배, share out 분배, 그리고 consolidation은 여러분들 내년에 보실 건데요. 똑같이 통합입니다. 통합. 그러면 선지는 3, 4번으로 좁혀졌어. 3, 4번으로 좁혀졌는데 자, 여기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should be done with 그리고 economic activities. 자, 소비와 경제 활동은 오늘날의 소비와 경제 활동은 미래에 대한 고려로 인해서 금지되어야 해요. 행해져야 해요. 소비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야. 우리 지금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없었어. 미래를 고려하면서 우리 소비를 하고 분배를 하자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3번을 고를 것이다. 자, 다음 질문도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n though philosophy is a communal enterprise dedicated to exploring our justification for using criteria we use to discriminate between, for example, moral and immoral 쭉쭉쭉쭉 나와 있었는데 첫 문장 주제에서 우리 얘기했어야 됐었던 것은 저번에 빈칸이 요거였어요. Philosophical discourse precedes
by argument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철학적인 담론은 뭐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다고? 뭐를 통해서? 논증을 통해서 진행된다. 논증을 통해서 진행된다. argumentation 논증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이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예시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논증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옹호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비판하면서 결국 하나의 답변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문이었다라는 거였어. 자, 그러면 문맥상 알맞지 않은 단어를 골라보세요라고 했는데 쌤이 그냥 동의어로만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 한번 판단해 볼 거야. 자, 비록 철학이 공동의 사업이지만 뭐하는? 헌신하는 것에 어디에 헌신을 했냐면은 바로 우리의 정당화에 대해 탐험하는 데 헌신을 했어요. 우리의 정당화가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을 위해 정당화가 있대. 그 기준은 뭐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라는 말이에요. discriminate, 차별하다라는 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별하다. 자, 원문 distinguish였어요.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비도덕적, 그리고 이제 사실과 거짓, 현실과 외향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정당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지만 철학적인 담론은 논증을 통해서 발생된다라고 하면서 이거 원문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3번 So a philosopher might put forth the consistency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현실에 대한 부합. 현실에 대한 부합이라는 말은 뭐야? 일치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원문에는 correspondence. 이것이 원문이었습니다. 일치, 부합. 그래서 자, 현실에 대한 일치를 확인하는지를 얘기해보고 있었대요. 뭐로써? 그래서 criterion, 기준으로서. 뭐에 대한 기준? 실제의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뭐 하기 위해서? 또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뭐를 결정해요? Whether there is an adequate criterion, 적절한 기준인지 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철학자들은 뭐 할 거야? 비판적으로 토론할 거예요. proposal 그 제안을 그리고 and one might 누군가는 그것을 비판할 거야. 뭐 하면서? pointing out 지적하면서 that we have no means of telling 우리는 수단이 없다. 뭐 어떤 수단이 없어? whether or not an idea corresponds 그 생각이 현실에 일치하는지 말할 수단이 없다라고 비판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접근은 언제나 무시되기 때문. 생각에 의해 무시되고 있습니까? 생각에 의해 무시되고 있어? 아니었지. 생각에 의해 어떻게 되고 있다 써 원문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검증은 생각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 발견되고 있다, 발달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부합하는지 알아볼 그 수단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5번 committed 원문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마지막
이 글을 요약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쓰시오. 자, 철학적인 담론은 consist of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주의해 볼게요. consist of. 얘 의미가 구성되다입니다. 구성되다. 그리고 자동사야. 수동태가 없습니다. 수동태가 없어. 자, 철학적인 담론은 구성되어 뭐를 통해서? 어떠한 명사를 통해서, 그치? 그 명사가 뭐냐면, 자, throug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그것을 통해서 철학자들은 take an logical point.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어떠하고 논리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안한 생각에 대해서. 오케이? 누군가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접근하고 또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습니까? 원문에서 다시 보시면. 그래, 비판적으로. 그래서 위에는 크리티컬리였는데 여기는 형용사 들어와야 되니까 크리티컬이 들어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그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단 하나의 과정이 뭐였어? 아까 예시 보시면 옹호도 하고 비판도 했어. 그 과정이 뭐였어? 논증이었어. 뭐냐? argumentation이야, argumentation.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웠나요? 배우고 나면 괜찮을 것이다. 그거 왜 연결한 거야? 싹 그은 줄 알았어. 자, 이따가 하원전에 데일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사할 거고, 자, 우리 이제 본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동명사 구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동명사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 준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또 가져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이름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지만 동명사는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동명사는 어떤 역할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요. 명사 역할만 하기 때문에 동명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교재는 오케이. 자, 명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명사다라고 하는 건데 얘도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투부정사의 특징 그대로 준동사의 특징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로 시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시제 표현. 근데 준동사가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모든 시제를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을까요? 아니지. 부분적으로 뭐로만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 뭐로 시우 얘기해보세요. 준동사 시제 표현 뭘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 그래요. 완료형 have pp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시제 표현 부분적으로 완료를 통한 과거 have pp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시가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내가 널 어제 때려서 미안해.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동명사일 때. 그러면은 지금 사과하는 시점은 현재지만 이 동명사가 말하고 싶은 시점은 과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나 부정문인데요. 준동사의 부정은 부정하라는 준동사 앞에 넣어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럼 얘도 어쨌든 이 동사 ing 앞에다가 not을 붙이는 것이 부정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준동사는 동사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자기만의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를 가질 수 있는데 주어도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사실 쌤은 여전히 그 학자적 관점에서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데 이제까지 쌤이 봤었던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4개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동명사의 주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격으로 표현할 것이다. 소유격으로 표현할 것이다. 근데 소유격 없는 고유명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속격으로 표현할 것이다. 속격이 뭔가 어퍼스트로피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문법책 보시면은 소유격뿐만 아니라 목적격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목적격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또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몰라. 그런데 그냥 명사를 써서 쓰기도 하더라. 요거는 어디서 보냐면 그냥 모의고사 지문에 등장해요. 대뜸 ing 앞에 그냥 명사 이거 뭔 말이에요? 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이제 보통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인 그 명사에다가 분사 처리를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명사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뿐이야 라고 말할 때도 있어.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에서 그리고 학원 수업에서 반드시 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어. 기억이 안 날 뿐. 하지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잡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문 분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동명사 구가 가지고 있는 목적어, 수식어구까지 다 판단을 해주셔야 구문 분석이 완료가 되고 수일치가 되고 시대일치가 되고 어법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자, 스텝업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지금 주어 동명사, 목적어 동명사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자, 1, 2, 3, 4번 지금 주어 동사 표시하시고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하는 손이 자, 좀 시간 관계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sting people and empowering them also allows you to focus on the things you need to accomplish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trusting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럼 본동사 찾아주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준동사는 자기만의 목적어, 보어, 수식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분석해 주셔라. 사람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 empower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말이에요. empower. 그냥 이제 영어식 이해를 하면 힘하게 하다. 그래서 힘을 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명사 두 개인데 왜 수일치가 이래? 일단은 의견이 학자끼리 분분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의견이 학자끼리 분분한데, 일단 원칙은 이거예요. 준동사 주어는 첫 번째로 일단은 단수 취급을 할 건데, 그런데 단수 취급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그 준동사의 동작이 별개로 인식될 경우, 준동사의 동작이 별개로 인식될 경우 이때는 복수 취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봤을 때 to study and write down memo. 자, 공부하고 메모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 동작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한 동작으로 본다. 그런데 얘는 누가 봐도 별개의 동작이에요. 공부하고 게임하기는 중요하다. 별개의 동작으로 보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원칙상은 이렇게 준동사는 단수 취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되는데, 언제 문제가 되냐? 교과서를 읽거나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밑줄 그어가지고 문제 내지는 않아. 왜냐면 그것은 화자 마음이거든. 말하는 사람 마음이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달려가서 이거 진짜 짜증나네, 질문해야겠네, 이게 아니고 얘는 한 동작, 얘는 별개 동작,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한 개의 동작으로 인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 개의 동작으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믿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또한 너에게 뭐 하도록 해줘? 네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 어디다가? On the things you need to accomplish. 네가 성취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기 때문에 그냥 주목부 사용된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목적으로 쓰인 것. Guys lost on unfamiliar streets often avoid asking for direction from locals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guys. 아이들인 남자들인데요. Lost on unfamiliar street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동사야? 그럼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네, 뒤에 동사가 있으므로. 자, 분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낯선 길에서 길을 잃은 남자들은, 사람들은 often 자주 avoid asking, 묻는 것을 피합니다. For directions for local, 지역 주민들에게. From locals, local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 지역 주민들에게 길 묻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차이들입니다. 목적으로 뭐를 취하니 목적격보로 뭐를 취하니. 근데 여기서 쌤이 또 그거 진도하면 여러분 한 10번은 듣는 거예요. 이제 틀리면 안 된다. 자, 전치사로 쓰인 동명사고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결합이 된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에서가 의미상 주어를 많이 출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I'm going to get out of my box. 나는 내 스스로 내 상자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내 스타일을 이제 벗었다라는 말이야. 내 상자 밖으로 나왔어요. 나는 나오기로 결정했어. 뭐 이 정도? I'm going to get out of my box. 나오기로 결정했어. 뭐 함으로써? deciding. 결정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What to do myself. 나를 위해서 무엇 할지 결정함으로써 나오기로 했어. 뭐 대신에 instead of having someone, instead of having, 이것도 동명사지. 누군가에게 tell me what to do, 누가 나한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를 시키는 것 대신에. 오케이? 자, 뒤에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분석하겠습니다. 자, instead of도 전치사기 때문에 having ing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이게 만약에 having someone else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거니까 의미상의 주어 없음. 근데 누군가를 껴들고 싶다.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격보어로 쓰인 동명사구. The best part was being able to tell my data that I had been awarded a place at colleg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이다? Being able to tell,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빠한테 데리아를 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빠한테 데리아를. 데리아 뭐라고 했어? 나는 상 받았다라는 것을. 상에서 내가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사항 같이 판단해봤습니다. 벌써 49분인데. 자, 다음 동명사의 시제까지만 보고 휴식 시간 드리겠습니다. 동명사의 시제까지만 보고요. 자, 5번 그럼 지금 구문 나눠보시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한 장 더 넘기면 돼요. 성문. 그러니까 얘는 그 앞장에 이렇게 정답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5번만 제가 해결해 볼게요.
자, 5번 해결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미설이 다 했어요? 유한이 다 했어? 자, 그러면은 feeling pleased with myself for having made this monumental decision. I proudly announced my plan to my dad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우리 지금 동명사 파트라고 ing 보자마자 동명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지금 분사구문 표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사구문 표시되고 있다. 자, 그러면 동시동작쯤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절 먼저 일단 볼게. 나는 자랑스럽게 announced my plan. 내 계획을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자, 여기 안쪽에 있는 feeling pleased 뭐였어? 기쁨을 느끼며 내 스스로에게 기쁨을 느끼며 뭐 한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냐면 for having made this monumental decis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전치사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저것이 바로 동명사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aving made this monumental decision 이렇게 해가지고 딱 봤더니 그냥 길어 보여도 3형식밖에 안 됐구나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onumental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휘 암기를 할 때 모뉴멘털 기념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념비적인 결정이 뭐야? 뭐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어? 기념비적인? 뭐 우뚝 솟아있지 않아? 그런 생각도 혹시 안 들어? 현서 들지 않아요? 우뚝 솟아있는 느낌이? 안 들었어? 시우 들었어요? 안 들었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기념할 만한 어떤 비석 같은 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뭐냐면 기념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포괄적으로 대단한 정도로 의역하실 수도 있다는. 이놈의 기념비적이 뭐냐 라고 우리 생각해 본다면 대단했다, 대박 결정했다, 나 진짜 이런 급식말 쓰시면 안 되죠. 대단한 결정했다. 내가 스스로 대단한 결정을 했음에 기쁨을 느끼며 아버지에게 내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인식하고 나머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